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자 위의 강자 저는 오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저희가 그동안 라디오 유튜브에서만 뵙다가 오늘부터 일요일 밤 11시 5분부터 55분까지 KBS 1라디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저희 제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날이고, 가수 출신의 우윤혜가 이렇게 시사정치로 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봐야 합니다. 두 분 소감. 개편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그거. 뭐요? 네? 개편 때까지? 네. 당신만 잘하면은 우리 쭉 갈 수 있습니다. 난 잘해요. 전 잘해요. 좋습니다. 두 분 소감 네. 어떠세요? 제가 볼 때 MC 셋은 너무 많습니다. 또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즌2를 계기로 해서 네. 둘로 줄이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 중에 당신이 가장 먼저. 저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두 분 중에 한 명이 날아갈 걸로. 아니 그럼 네. 순번대로 하면 되지. 나이 순으로? 나이 순으로 하면 그럼 오윤혜가 빠이빠이. 그렇습니까? 오윤혜 씨가. 저는 이거 말아 이 KBS 1라디오지 않습니까? 네. 서울 기준으로 97.3MHz. 맞습니다. 뭐 저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이 뭐라고 할까 이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들어온 기분이에요. 이제. 맞아요. 우리 다 마이너였잖아요. 비주류. 물론 뭐 M본부, S본부를 저희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네. KBS 중에서도 1라디오에 왔다는 건 그건 정말 메이저 리그예요. 네. 늘 이렇게 좀 올드한 멘트들. 이게 올드예요? 안 했는데. 늘 너무 복붙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럼 좀 신세계 멘트를 해봐요 그럼요. 아니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이제 내용으로 승부를 합니다. 오늘 모신 분들 데리고서 네. 엄청난 어떤 방송을 뽑아낼 거예요. 맞습니다. 첫 라디오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또 게스트분들을 저희가 모셨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거침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대선 전국이라 그런지 뉴스 보는 거 아주 피곤합니다. 자꾸 헛듣고 그리고 네거티브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정치는 꼭 싸워야만 하는 걸까? 요걸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을 섭외했는데요. 두 분 다 정치인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다 변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도 변호사였어?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님과 국민의힘의 이핵관 천하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불금쇼 때 시절이랑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니 근데 불금쇼 시절 알면서 왜 변호사인 것을 몰랐어요? 나 몰랐네. 맞다. 저런 멘트 좋아. 네. 다음 개편에 살아남겠어요 진짜. 자, 두 분은 정치에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입문한 지는 입당하면서 출마 준비를 위해서 입당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얼마나 같고요. 됐냐고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구나. 새싹만. 그런 느낌이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네, 저도 한 2년 됐어요. 여기도 새싹이네요. 네, 그렇게 어울리진 않지만 새싹. 천하람 변호사님은 관상이 왕이 될 관상이야. 와, 약간 관상이 봐봐 동글동글. 뭔가 듬직하고. 안 그래도 요새 댓글에 네. 천하람 갈수록 윤석열 후보 닮아간다. 그런 걸 많이 달리더라고요. 진짜. 아니 살쪘다고 다 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느낌이 예. 있습니다. 아하. 뭔가 든든한 국민의힘의 이핵관이거든요. 네,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정치 신예죠. 네. 왜냐면- 이핵관이라고 하면은 네. 뭐죠? 이핵관. 이재명 사실 요새는 정청래 의원님이 네. 그 이재명 핵심 관계자를 이핵관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님이 사실 살짝 발끈하실 수 있는 게 네. 여기가 진정한 이재명 핵심 관계자시거든요. 오.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요? 저는 네. 이재명 선대위의 알바생이라고. 알바생이요? 네. 네. 아니, 근데 경선 때부터. 대선 후보 혹은 대표의 네.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좋아야 되는데 요새는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발을 저희 이유가 당의 있을까요? 저희 당의 모토는 겸손입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그랬던 게 이제 네. 이준석 대표가 저하고 이제 좀 친해진 게 순천을 좀 되게 자주 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때 한번 잠행이라고 해서 가출 비슷하게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순천에 와가지고 밤에 이제 TV를 켜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 뉴스 전문 채널에서 이준석 대표 절친 천하람 만나러 순천행 이렇게 막 크게 자막이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절친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님 그런 것도 저한테 소스를 줘가지고 제가 말하게 해줘야지. 지금 본인 입으로 자랑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저랑 이준석 대표가 둘 다 동시에 우리 네. 절친 아닌데? 어. 보도자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절친 이해관은 아니라고. 아니다. 윤핵관입니까? 아 윤핵관도 사실 못 됐어요. 왜 되고 윤핵관이 안 싶었는데. 되냐면요. 네. 일단은 무속 신앙이 좀 있으셔야 돼요. 놀려가게 하시는 안 싸우기로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천하람 변호사님 무속 신앙을 안 가지고 네. 있어서 아니, 윤핵관이 되려 우리 어렵다. 저희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약간 의아했던 것이 왜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제일 처음에 순천 내려가서 천 변호사님을 왜 만나러 내려갔었을까요? 네. 그러면 왜? 절친이었기 때문에? 절친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 당에 비슷한 또래고 제가 실제 나이가 더 많아 보이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너무 또 놀라. 근데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네. 비슷한 또래고 또 네. 약간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좀 네. 동지적인 관계 그 정도. 그 친구 만나러 간 건 맞네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는 진짜 충격이네요. 뭐가요? 뭐가요? 한 살 많다는 게. 아니 김남국 의원님 본인도 지금 그렇게 말할 군번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대학생 때부터 쭉 이 그러니까. 얼굴이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 아, 그랬어요? 얼굴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참 이분들 두 분이 은근히 말씀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아니, 농담이고. 바로바로 껴들으셔야 자 이제 돼요. 김남국 의원님이 변호사 시절 사실 방송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팟캐스트부터 해서 유튜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으셨고 그때 이제 인기 있었던 게 네. 이제 또 뭡니까? 하실 말씀 하시지만 소년미, 약간 또 부끄러워. 누가? 아이고 팬들이. 김남국 의원님이요? 네, 김남국 의원. 아. 거기에다가 네. 한 글자를 붙여주십시오. 뭘 수청가. 미소년. 아, 아니 미소년. 수청각 느낌. 네, 근데 이제 정치 못쏠 느낌. 네. 수청각은 뭡니까? 네. 근데 이제 정치인 되시고 나서는 네. 네.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좀 활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안 그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신을 하셨는지 당에서 이제 요구를 받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 등등등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해요. 그 요구를 받다기보다는요. 이제 정치권에 오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뭔가 의원들끼리 약간 동료의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동료의식이 좋은 데만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안 좋은 데까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서로 비판하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입을 싹 닫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당 의원이거나 우리 당 의원이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쓴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좀 싫어해요. 왜요? 어느 쪽에서 싫어하시나요? 뭐 이제 비판받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누군가는 당을 위해서 해야 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손해 보더라도. 그럼 민주당을 위해서 의원님이 한 쓴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하나만 최근에만 하더라도 네. 젠더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럼 이 젠더 갈등 문제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선거 국면에서 젠더 갈등을 통합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젠더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천하람 민주당에도? 변호사님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 있냐고. 뭐야?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오히려 통합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고 여야 간에 뭐 남녀 간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제로. 아니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뭐 왜 당론을 안 따르고 이른바 내부 총질을 하느냐라는 뭐 당내 비판의 목소리는 어떻게 좀 처리하시나요? 당론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치열하게 조금 얼굴 붉히더라도 나중에 뭐 토론하는 자리 바깥에서 또 술 한잔 하면서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론할 때는 뭐 나이나 선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좀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토론한 그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천안함 변호사님은 네, 천안함 아니고요. 예. 천안함 자꾸 아니고 그렇게 큰일 들려요. 납니다. 예. 천 변호사님은 네. 그 국민의힘에게 쓴소리 한 게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많아요. 네, 아, 진짜요? 네, 너무 많은데 그 호감이 생겨 이 두 분이 각 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론을 따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또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페이스 출연 관련해서 사실 목소리 내신 것도 맞고 저는 사실 너무 많아서 하나만. 뭘 말씀드려야 대표적으로. 될까? 대표적으로는 저는 사실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훨씬 더 겸허한 자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네요. 맞아요. 맞죠?
근데 정말 방금 우리 이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거 약간 유권자로서 궁금한데 네. 여야 의원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시다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나가서 뭐 여의도든지 마포든지 이 소주 한 잔 자주 하시나요? 그게 그 문화가 사실은 좀 사라졌어요. 아이고야. 예. 그게 사실은 정치가 갈등을 풀어내는 일을 하려면 국민들이 봤을 때 되게 그걸 좀 싫어하잖아요. 앞에서만 싸우고 뒤에서는 서로 간에 막 술 한잔하면서 푼다. 네. 사실은 그게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의원들끼리 가까워야지, 친밀해야지, 그리고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두 분끼리는 자주 만나시나요? 저희는 사실 오늘 처음 방송에서는 본 것 자주 방송에서 자주 아, 뵙고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또 길에서 만났는데 의원님이 너무 반갑게 인사해 아, 주셔가지고 진짜요? 되게 제가 좋아해가지고 네. 예전에 인터뷰할 때 존경하는 변호사님이라고. 저도 되게 칭찬을 좋아해요. 해요. 둘이 왜 그래?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진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국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국회 안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사우나 있다며요. 있다 지하실에. 있어요. 네. 예, 일반인들은 사우나가 못 있는데, 들어가죠? 그죠. 의원님들 네. 쓰시는 건데 거기서 약간 목욕탕 대장 같은 분들이 계셨다고 야, 하더라고요. 등 좀 밀어봐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네. 그러니까 서로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그 목욕탕 세팅에서 편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것도 못 하니까 이제 알몸이니까 그죠. 모금 이런 거 걱정 없이 숨김없이 얘기할 수 숨김없이 있죠. 이제 그냥 이제 탕 속에 앉아서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니까. 네, 서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여야 간에 극렬한 어떤 갈등과 대립이 되고 뭐 술자리 자체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던 게 국정농단 때문인 것 같아요. 아하.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를 공격하고 죽기 살기로 붙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건 국민들끼리 그런 거예요. 국민들끼리요? 싸우는 예, 거. 일반 자리나 술자리나 이런 데를 보면 네. 아예 이제는 뭐 서로 이렇게 믿는 후보나 지지하는 후보나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너무 싸우니까 맞아요. 아예 그 말 자체를 닫아버리는 그게 맞아요. 좀 심각한 원래 뭐 술자리에서 이 군대 얘기랑 종교 얘기랑 정치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천 변호사님은 네. 뭐 이 저기 제가 TV 매체를 볼 때마다 계속 항상 웃는 모습만 나오시던데 원래 화를 안 내시는 성격이신가요? 저는 화가 날 때도 물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패널이 좀 이상한 소리, 제 기준에서 네. 이상한 소리 해도 저분도 다 사정이 있겠거니, 오. 이게 약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겠거니 좀 네.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아까 김남국 의원님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약간 오윤혜 씨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아까 제가 망언을 하시나요? 제가 오프닝 할 때 네.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야? 대선이 다가와서 뉴스 보는 게 아주 피곤하다 그러시는데 뉴스 거의 안 보시나? 뉴스를 안 저도 보는 그거 게 지적하려고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도 오윤혜 시작부터 선생님 별로 이렇게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시네 약간. 오윤혜 씨 원고 읽지 말고 그냥 네. 그러니까 있는 사실대로 대로 해야 얘기해줘. 되는데 요즘 오윤혜 너무 똑똑해져서 큰일이라고 제가 지금 밥그릇을 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절대 뉴스를 안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자, 어쨌든 아무튼, 예, 말씀하세요. 아무튼 저도 이제 예. 마무리하자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정치인들의 팬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치인은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내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이용만 하면 되는 거고 네. 어떤 정치인이라도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또 못하면 가감없이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 이거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종교처럼 신념처럼 내 지금 과도한 팬처럼 되면 그게 결국은 진영 갈등을 만드는 거라서 저는 뉴스에 좀 덜 관심, 너무 과몰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관심 가지시고 특히 팬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나 천혜는 팬 될래. 그걸 팬되지 하지 말라고 말라고 나 하잖아요. 너무 팬이 되겠어. 자, 이제 그럼 본론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정치가 이제는 우리 이미지 속에 굉장히 싸우는 걸로 많이 각인이 돼 있어요. 지금 팬심 말씀하셨는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사실은 극렬 지지자들의 반응을 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또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무서워요. 그 네. 팬들이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어때요? 예전에는 원래 정치가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였습니까? 이 정치란 개념을 뭐 약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동서양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일단 어떻게 다르죠? 영어로는 이제 politics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나왔어요. 오.
어머, 폴리스는 경찰 아니었어요? 아, 그 다른 스펠링이 달라요.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아, 죄송합니다. 지적 잘했어요. 폴리스가 네. 치안과 어떤 사회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서양에서는 정치의 개념이 뭐냐면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정치였어요. 도시국가에서. 네. 그 도시국가가 확대된 것이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는 뭐 방법을 우리가 policy, 정책이라고 하고. 근데 한자로 정치를 풀어보면은 네. 약간 이 군주가 백성들을 다스리다 그 뜻이 돼버려요. 다스리다. 동양과 서양이 약간 그 이 정치에 대한 그 접근법이 다른데 다르네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저는 여야가 싸우는 거가 굉장히 물론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강하다. 것이 이 politics 정책과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베이트라고 토론이 반드시 필요해요. 토론. 물론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네. 디베이트도 우리가 이제 파자 해석을 해보면 DE가 뭘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베이트는 배틀이에요. 싸우다. 서로 갈라져서 싸우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너무나 싸우면 안 돼. 여야가 말싸움을 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지만 그런 건 파쇼. 전체주의가 돼버리죠. 건전한 싸움은 필요하다고 봐요. 오, 좋네요. 이제 저희 뭐 서양의 사례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정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이제 붕당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붕당 정치. 그래서 서인과 동인 그리고 또 노론과 소론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제 건전하게 자기의 어떤 살인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이제 예법과 관련된 뭐 토론을 하거나 이런 식의 토론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1차, 2차 예속 논쟁 이후에는 이제 서로 죽일 듯이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뭐 서로 죽일 듯이 싸운 게 아니라 네. 진짜 죽여요. 아, 진짜요? 아예 반대파를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논리나 그런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그게 예속 논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예속 논쟁은 뭐예요? 교수님? 설명은 복잡한데 아, 그래요? 그 집에 가셔가지고 송시열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예법을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해석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한 거죠. 상을 네. 상을 어떻게 치르냐. 몇 년 하냐? 예, 그다음에 뭐 상복을 왕이 뭘 입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때 치열하게. 진짜 지금으로 죽일 듯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숨이었죠. 죽기 살기의 관련된 진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서로 상대편을 죽고 죽이고 심지어는 뭐 암살까지 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네. 죽고 죽이는 그런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영조 이후부터는 이제 탕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탕평. 예. 인사 너무 심하니까. 네. 그래서 강경파 상대의 어떤 강경파나 이런 어떤 붕당들을 이쪽 한 명 쓰면 노론 한 명 쓰면 소론 한 명 쓰고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통해 가지고 탕평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의 어떤 정치 상황이 되게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대통령 후보나 다음에 어떤 정치의 큰 화두는 저는 통합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중요하게 보는 게 빅데이터 상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감성을 보잖아요. 정치인들의 감성이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 예를 들어서 뭐 김남국 의원 네. 했을 때 붙는 뭐 동사나 형용사, 뭐 김남국 의원 좋다, 아니면 싫다 등등의 단어들이 네. 정치는 기본적으로 70%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호감도를 굉장히 낮춰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썬킴이나 오윤혜 네. 하면은 당연히 호감도가 반반 50%가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정치는 70%가 안 비호감? 좋은 게 그냥 기본값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런 것들은 서로 공격하고 의혹들을 제기하고 서로 막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건데 네. 싸우는 건 맞지만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책으로서나 아니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이걸 가져가야지.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막말했던 분들 예. 다 총선에서 떨어지게 돼요. 오.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뭔가 재미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다루기에도 좋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 살 깎아먹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네.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느껴지는 네. 거예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아주 콕콕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더 전문가인 제가 한마디 좀 해볼까요? 네네.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국민들의 정책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막 발휘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본인들에게 조금 그러니까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비호감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예. 이제 김남국 의원님도 사실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다양한 목소리 내셨습니다. 아닌 거 아니라고 하시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이 당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네. 이후에는 네. 사실은 당 쪽의 몫을 좀 더 많이 내시는 편이거든요. 그 천하람 변호사가 요즘에 인기 많은 게 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지켜봐야 되는 게 저도 예. 막상 의원이 되고 다음에 그게 이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뭔가 결정이 예. 나오고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제가 할 만한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어지간한 거 쉴드 칠 수 있는 거는 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네. 근데 저는 저희 당이 조금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대표도 당한테 쓴소리 엄청 하잖아요. 네. 유준석 대표 보면 약간 전통적인 당대표의 역할에서 보면 거의 약간 정신 나갔나 싶을 정도로 하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신분과 보면.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스타일이 저는 미래형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라는 특이한 사람을 당 대표로 선출해준 그 국민들의 뜻은 네. 같은 당이라도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좀 육성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변호사님 말고 또 무슨 직업이 있으십니까? 당협위원장.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냥 지역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남 순천갑이라는 곳에 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지역위원장인 거죠. 대단하신 지역위원장. 아니, 본인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회의원 제가 세상에서 여- 제일 낮은 사람.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예. 저도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출마하시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언제? 그래서 김남국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분명히 당의 입장과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위원회별로 이제 차담이나 회의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각 상임위 위원회를 벗어나서 큰 전체 우리 당과 원내의 뜻을 모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 전체가 모이는 의원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유 발언이나 토론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뭐 이제 쓴소리하는 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게 또 과잉되거나 지나치게 되면 정책적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중구난방 혼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시장에 굉장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내에서 토론되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그냥 목소리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걸 받아들이는 시장은 혼란으로 그쵸. 받아들이게 되고 정책적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서 오히려 치명적인 어떤 결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좀 당 차원에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넘지는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진 않지만 네.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이라든가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되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이제 앞서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뭐 쓴소리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알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가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고 외부로 막 쓴소리하면서 유탄 던지고 폭탄 던지고 이런 모습이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오히려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그런 내부의 비판이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후보자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을 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율해서 해결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또 뭐 비판의 지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후보가 뜻을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다. 뭐 다 페이스 나가라 마라, 뭐 시리얼 해라 마라 얘기할 수 있고 많은 얘기 할 수 있는데 후보가 뜻을 결정하고 나면 후보 뜻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모두가 후보를 도와서 후보의 뜻이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우리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나 뭐 높으신 분이 결정하면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그걸 밀어붙여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정치를 망쳤다고 생각해요. 그 논리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아, 우리 당 대선 후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 말이 옳아. 뭉쳐가지고 그 사람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면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막 이상한 데로 가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사람한테 힘을 모아줘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데로 가는 거거든요. 정치가. 진영주의를 타파를 못하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지속될 수 없는 모델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준석 대표랑 뭐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안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통하고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네. 당대표와
후보 간의 소통이 안 됐다라는 것을 근데 뭐 소통은 열심히 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저는 역사를 위해서도 이런 의견은 나는 반대한다라는 거를 기록에 남겨놓는 거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해. 약간 미국식으로 미국 정당이 물론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가 돼 있지만 물론 당론이 있긴 있어요 미국도. 하지만 따를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발언할 거 있으면 당론에 배척이 되더라도 발언을 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도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지만 네. 외람된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사돈 남말하시네. 너무 좋으시네요. 변호사님. 둘 다 별로야. 우리 천하람 의원님 변호사님이 목소리는 잘 뭐 제일 천하람 좋은데. 변호사님 뭘 사주셨길래 이렇게 아니 우리 천하람 1등 신랑감에 간상을 갑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윤혜 선생님께서 네. 미혼이신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만약 미혼이라고 하면은 에. 대시하실 겁니까, 의원님? 너무 충격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방송 직전에 네. 미혼이 아니라는 기혼이라는 거 알았어요. 애가 둘입니다. 아니 근데 네. 약간 여담이지만 네. 의원님께서는 왜 아직 싱글이신가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신 건가요? 못한 안 한 게 겁니다. 아니라 못한 겁니다. 네, 네. 연애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인기 좋으실 것 팟캐스트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 정치학의 그 지식은 많으신데 연애학은 빵점. 저한테 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연애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인터넷. 하신다고요? 네, 예. 과거에도 그랬고 아, 그래요? 최근에도 아, 저 의원님 소개팅하는 영상 봤는데 네. 진짜 너무 보다가 재밌죠. 현실 웃음 터져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에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와 다를 네. 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승맥. 정치라는 어떤 이미지만 우리가 떠올리면은 네. 아까 계속 싸움이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데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방향이 저는 맞다고는 보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당내에서 의견이 이제 일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어떤 사안마다 나아가기 굉장히 힘들 거라는 좀 생각이 가시밭길이야. 들거든요. 예,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치열하게. 이게 정치가 사실은 싸움의 수단, 토론의 수단이 되는 거고 토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득권과 싸우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정치가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 네. 되다 보니까 네.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당을 죽이기 위한 그런 싸움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답답하고 사실은 좀 솔직히 안타까울 국민들은 때가 많아요. 단일화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근데 뭐 단일화 이슈 엄청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책 토론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보도가 안 문건에- 돼요. 보도가 안 돼요. 맞습니다. 아무리 뭐 제가 이제 온라인 소통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웹자보 또 쇼츠 영상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좀 자극적인 게 땡깁니다. 아니, 사실은 그게 클릭하게 되고. 루퍼트 머덕의 네. 그 팍스 뉴스가 왜 떴냐면은 박수뉴스. 팍스 뭐라고 해야 돼? 폭스 뉴스가 네, 왜 떴냐? 네, 여우니까 루퍼트 여우. 머덕이 네.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진실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거를 방송을 해라. 그렇죠. 섹시하게 무조건. 그렇죠. 예. 거짓도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걸 진실로 믿게 된다. 이게 폭스뉴스의 성공 전략이에요. 네. 와.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네. 계속 뭐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 제가 좀 예를 들면 박수 쳐줘가지고 그쪽 목소리 스피커 역할을 하셨던 정치인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다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박수 쳐주고 환호한다고 거길로 정치인이 따라가서는 저는 안 된다는 안 생각이 되죠, 안 되죠. 들고요. 네. 그리고 예.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사실 보도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책 얘기가 네. 잘 안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양 당이 상대방 공격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정책을 재밌게 홍보하는데 썼으면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 요즘 정치 수준이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잘하지도 못해요. 보통 막 공격하다가 자기들이 역풍 맞고 그러거든요.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좋은 거는 민주당에서도 탈모 공약 이런 거 좀 재밌게 하고 심는다. 후보님이 직접 막 심는다 하고 하니까 관심 가지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59초짜리 막 그 원희룡, 이준석, 뭐 저희 윤 후보님 다 나와가지고 막 좀 재밌게 찍으니까 사람들 보거든요. 지금 거의 한 몇백만 뷰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안 봐준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핑계다라는 생각도 근데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실 맹점이랄까 아니면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뭐였죠? 그 대선이잖아요. 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잖아요. 네. 소확행이라든가 심쿵 공약이라든가 어떤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어떤 큰 전략이라든가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정책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보이지가 않고 네. 서로 간에 약간의 어떤 뭐 가벼운 어떤 그런 공약들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상적인 건 맞지만 그게 이상적으로 현실화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토론을 해야죠. 토론을 해야죠. 예, 아, 토론을 토론을 안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오히려 저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토론 기대치는 엄청 높아요. 맞아, 높아요. 근데 거꾸로 윤석열 후보의 토론 기대치는 매우 낮고 토론을 피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토론을 했을 때 기대치가 높은 후보가 오히려 또 실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은데 자꾸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하고 너무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네. 그런 점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런 부분 되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 김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뭐 외국에서도 익스펙테이션 레벨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는 작업을 해요. 오. 보통 보면 각 선거 이제 후보 캠프에서 우리 토론 잘 못해요. 막 해서 최대한 기대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토론하고 났을 때 한 방이 생기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저희 너무 못해서 상대방이 단상에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상대방이 이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구도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치 관리는 잘 돼 있는 거는 맞고. 네. 근데 토론을 보면 토론에서 최악인 거는 이제 안 좋은 짤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안철수 후보 같이 뭐 맞아요. 왜 이렇게 아팠답니까? 예, 왜 괴롭히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최악인데 그 다음에 좀 적당히 못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네. 토론을 회피하는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지율이 빠지면서 적극적으로 토론 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실제로 지금 협상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네. 결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20, 30대 남자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 남자들이 지금 정권에 갖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며 네. 왜 국민의힘을 그렇게 극렬히 지지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20, 30대들한테 제일 좋게 피드백 받는 거는 국민의힘은 최소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의원분들이랑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민주당이 그래도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도 옳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물론 본인이 몸담고 있는 당이니까 그런데 네. 저는 그게 특히 20, 30대들에게 많이 전해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야 니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조금만 더 살아봐 우리가 하는 말이 맞아 야 우리가 민주화 운동해가지고 니네 지금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선배 세대 말 들어야지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 이슈나 이런 부분들 대할 때도 실제 그 40대 50대 이상에서 느끼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과 20대 초반 남성들이 느끼는 그 차별이나 뭐 심지어 역차별이나 이런 강도가 굉장히 다른데 세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야 우리 말이 맞아 니네가 지금 과민 반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니까 답정너네. 네 그래서 저는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저는 그게 제일 그럼 국민의힘은 치명적이었던 그런 게 것 없습니까? 저희는 좀 원래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약간 욕망에 좀 자유로운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욕망에 자유롭다고요? 그러니까 욕망을 표현하는 거에 좀 자유롭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다라는 욕망 이런 거에 좀 자유롭고 네. 그거 표현하는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 저희가- 있는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 있는 자의 여유보다는 약간 본능을 인정하는 네. 그런 거. 본능을 약간 저희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잘 살고 싶다 이런 거를 저희는 전혀 뭐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엄청 망했었어요. 저희가 지난 4.7 재보궐 한 번 이긴 거지 그 전까지는 연전 연패 막 난리 거의 당이 없어질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거기에 뭐 우리 의원님 반론은 아니 전 너무 공감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저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하는 말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정치인들이 노력해야지 왜 그거를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특히나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옳은 방향이라도 그게 어떤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야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 이게 옳은 거니까 따라와라는 식의 그런 어떤 정치 리더십은 이제는 안 먹힌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네. 그 적폐란 단어 안 썼으면 좋겠다. 적폐요. 네. 왜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규정할 때
선악으로 꼭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은 선이고 아닌 사람은 적으로 규정하고 적폐로 규정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생각이 다름이 있을 뿐인 것이지 그게 왜 악이고 적폐예요. 예컨대 예를 들면 예컨대 부동산 갭 투자 같은 거라고 봐요. 네. 가상화폐 투자. 네. 부동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들 그냥 다 했어요.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네. 그거는 팩트예요. 그거 말고는 돈 벌 수 있는 직장인들 돈 벌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길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투기라고 하고 적폐라고 하고 막 몰아붙이면서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봐요. 그 당 안에서도 그런 그런 인식이 있어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약간 청빈한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의원님 말씀 잘하시는 게 그게 좀 약간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내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차지하나요? 그런 의견이? 그걸 집계내기 쉽지 않을 것 집계내기 지금 같은데. 우선 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니까. 근데 20-30%는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되게 네. 민주당도 그러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희가 욕망에 표현하는데 좀 자유롭다 얘기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부동산을 너무 투기적인 수단으로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어떤 주거의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점점 주거의 질을 올려가면서 또 자산을 획득하고 이런 거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특목고나 자사고 같이 좀 더 나은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걸 죄악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도 최근에 20, 30대가 느끼는 반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 청빈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재테크 안 하겠다, 교육 평준화 하겠다 다 좋은데,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잘 못하고 정작 자기 아들 딸은 막 해외 유학 가고 자사고 나오고 이런데 그런 면에서 오는 내로남불 논란이 저는 뼈 아팠다고 생각이 그게 좀 이제 들고. 기대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예컨대 같아요. 기대치. 저희 당에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1억에서 얼마다 보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당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민주당은.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욕망에 충실한 정당이어서 충실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솔직한. 거기서 한번 터졌다 의혹이 터졌다 그러면 막 수십억 수백억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원래 저런 정당이니까 약간 이게 기대치가 아니, 아닌가라는 생각이. 두 분 굉장히 지금 화기애애하게 친하신데 그럼 네. 이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네. 지금 여야 각 정당이 지금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대편의 선거 전략 이것만큼은 내가 칭찬해주고 싶다. 잘한다. 이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공약 하나를 찾아왔어요.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 혈당 저 그거 측정기 되게 좋아하는 오, 건데. 그거 여기에 뭡니까?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 예. 국민의힘에서요? 네, 국민의힘에서 네.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저희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의 공약들을 많이 따라했어요. 아니, 서로 많이 따라했어요. 아니요, 여기가 늦었어요. 무슨 선대위가 말씀이에요, 아니 진짜 그래요. 여기가 선대위가 네. 늦게 꾸려져가지고 네. 예컨대 군 사병 월급을 200만 원 하는 거 저희 당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가 11월 달인가 했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전기 요금과 전기 충족소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이미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따라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당뇨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아 3세 미만이나 이런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좀 적용이 됐는데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뇨 환자의 혈당을 관리하는 것.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실명이 올 수도 있고 합병증이 오니까. 합병증이 와가지고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것. 이거는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봐요. 네. 저도 탈모 공약 저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것보다도 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글을 남기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이 김남국 의원님도 남기셨다가 제 담당입니다. 막 비추 폭탄도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제 담당입니다. 근데 저는 비추 폭탄을 받더라도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선거를 정의하자면 지난번 선거는 사실 페이스북 선거였어요. 텍스트 기반의 SNS가 지배하는 선거였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 동영상은 유튜브가 지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저도 30대입니다만은 30대 이상만 해도 인터넷이나 SNS 공간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용도로 써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의 20대들이 달라진 거 보면 네. 그 공간에서 내 의사를 형성해 나가요.
그리고 공동의 의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봐봐 똑똑해 천하람 저희 변호사님. 네, 제가 맨날 뭐 짤짤이 쇼 이런 아니 말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제가 맨날 오. 웃고만 있어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형성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저는 김남국 의원님이나 그 이재명 후보께서 커뮤니티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랑 소통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요즘 세태에 잘 그러니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는 굉장히 잘하고 네. 대단하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게 소통 능력이에요. 제가 수행할 때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네. 예, 이재명 핵심 관계죠. 일화가 네. 있는데요. 전화를 한 10분 동안 막 정책 관련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는 의원님이나 아니면 교수님, 자문그룹의 교수님하고 통화를 한 줄 알았어요. 네. 누구랑 통화를 그러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하고 모르는 국민이 그냥 이제 아주 전화한 좋은 거예요? 문자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니까 네. 일반 유권자가 그냥 일반 유권자하고 문자 길게 보내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 너무 좀 신기하죠. 왜냐면 제발 전화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 그런 아니고. 거는 칭찬할 만한. 네, 그러니까 토론을 토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유권자 문자나 이런 정책 제안을 하면 그걸 또 그대로 또 일반 시민과 시민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네. 너무 네. 여러 번 문자도 많이 소통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의원들하고도 보통 과거에는 네. 의원들하고도 소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 중간에 거쳐서 네. 하거나 제가 이제 예. 궁금한 게 어쨌든 소통이 중요해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SNS 이번에 유튜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견이 어느 정도 국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 빅데이터 상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굉장히 높아서 엄청 이게 높았죠. 표로 얼마나 연결되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열린민주당이요? 예, 그 당시 이제 오, 예. 옛날에 민주당. 아니, 그게 아니라 김성애 대변인 예. 계속 네. 계시네요. 어. 예. 근데 생각보다 그 SNS 공간에서의 비율만큼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커뮤니티나 SNS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하게 양 당에서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과연 국민을 대변하냐? 대변하고 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그게 들거든요. 이제 SNS의 함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강조한 게 커뮤니티 여론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여론을 들을 때 내 지지층만을 이렇게 여론만을 이렇게 수렴하고 경청하게 돼버리면 거기에 갇힌다라는 거를 항상 지적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이 비추폭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갔던 곳이 사실은 그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 커뮤니티였어요. 오. 오히려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 더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거기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근데 네.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어떠냐면요. 방금 의원님은 굉장히 일반 국민들과 토론도 잘 받아주시고 부드럽다 했지만 제 주변에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게 무섭다. 너무 강하다. 뭔가 융통성이 없을 것 같다. 내가 티끌만한 잘못을 하면 왠지 내가 큰 벌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진짜 강해요. 그래서 이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 굉장히 가능하고 부드럽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당 내에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윤혜 선생님을 선거 전략 전문가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근데 저게 참 뭐가 있을지. 오윤혜 씨 없나요? 주변을 일반화시키는 건 좀 아니 근데 네. 제가 정말 주변에 한 10명, 11명 시사 정책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무섭다가 강했고 윤석열 후보자님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이미지예요? 너무 모른다. 무식하다? 너무 모른다. 그리고 너무 사랑꾼이다. 너무 부인밖에 모른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천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뭐, 요새 약간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초기에 무섭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요새 스타일링도 좀 부드럽게 바꾸고 또 계란말이를 너무 과하게 잘하시다 보니까 계란말이? 스탠 네, 프라이팬 애가 아무나 못 태우고 네, 그게 그냥 약간 TV 좀 희석이 네. 되고 네.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검찰총장으로서 무섭다는 이미지는 많이 희석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너무 그 모른다. 국정 전반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이게 심각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오윤혜 씨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굉장히 어떡하나, 심각한 이거. 아니, 거거든요. 시사의 샛별 집 없는 요정인데 사람이 청약통장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지 그게 사실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실수도 어느 정도 네.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은 되게 사실은 좀 뼈 아프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 열심히 또 최근에는 정책 행보 하시면서 저는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정치 초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정치력이라는 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1보수 정당을 먹었거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로 90% 이상에 되는 의원들을 사로잡았어요. 아 윤석열 후보가. 제가 윤석열 후보 비판하는 얘기를 좀 하고 다니면 방송에서 네. 높으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야
너 윤석열 후보 왜 이렇게 비판해? 그래서 쟤는 뭐 그냥 쓴소리도 필요하죠 이런 얘기하면 야, 너 윤석열 후보랑 사석에서 밥 먹어본 적 있냐? 그래서 없는데요. 밥 먹어보면 빠져들어. 막.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날고 기는 나름 중진 의원들도 윤석열 후보의 매력이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높아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빠져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평생 검찰총장을 하셨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네. 정치력과 정책 역량은 또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그림만 그리면 된다, 큰 방향만 정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빨리 좀 근데 채워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전문가 수준의 식견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국정 전반의 여러 분야에 내가 하는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기본 소양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실언했던 것들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어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어떤 상식조차 없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있으세요. 아니 진짜 그렇게 심각한 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가벼운 말실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멸공 논란이라든가 사드 배치를 중국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은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혐한령 발언에서 우리가 피해봤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15조 6천억 정도 추산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것을 마치 놀이처럼 막 해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발언을 그냥 쉽게 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이해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저는 크리티컬한 중대한 어떤 흠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정치는 왜 꼭 싸워야 하는가. 네. 그래서 이제 통합을 강조하시다가 은근 싸움을 또 걸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싸우게 되니까 걱정이 근데 걱정이에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을까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봐야 되는 것 뭐라고 같다고 보세요? 그 생각하고요. 이유를? 저는 그게 민주당이 오랫동안 쌓은 신뢰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정책 실패라든지 여러 내로남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저는 뭐 사드 배치 얘기해 주셨지만 이걸 뭐 깊게 들어갈 건 아닌데 반중 뭐 반일 막 이런 얘기 저도 싫거든요. 너무 단순화해서 상대 진영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별로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민주당이 친중이다라고 하면 뭐가 친중이냐 애매하다라고 하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명분보다 실리를 말씀하세요. 중국과의 경제 이런 중요하다. 근데 예전에 한창 반미 시위 하실 때는 명분보다 실리가 아니었거든요. 명분을 되게 강조하셨고 또 최근에 보면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도 실리보다는 반일을 해야 돼라는 명분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외교 문제도 그냥 국민들이 느끼기에 각 국가에 대해서 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실망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이 정치란 꼭 싸우는 것인가 이제 두 분이 이런 뭐 여러 가지 강론에서 많이 다른 방송에서 싸우셨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는 좀 다른 각도로 네. 각 진영 상대방 후보의 장점이 물론 지금 당 관계자들이 저녁 방송이기 때문에 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신나니까 안 해주시겠죠. 예. 그 상대 후보의 장점이 있다면 하나씩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와, 그 진짜 심각하게 어려운 질문인데. 안 듣고 계세요. 심야 방송이기 때문에. 먼저 먼저 할까요? 저는 일단은 말씀을 잘하시는 거. 저 같이 방송을 해본 적도 있는데 이재명 네. 후보님이랑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는 말이 안 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일단 그래도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설득이 돼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말을 잘한다라는 거 제가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 말과 글로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자질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진짜 고민하시고 고뇌하시는 계세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말고 칭찬 좀 해줘요. 의원님.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너무 그래서 사랑하시네. 저도 칭찬을 만약 상대 후보를 네. 칭찬하라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니, 꼭 윤석열 후보를 칭찬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후보를 칭찬하는 왜 그러냐? 왜 홍준표 후보를 칭찬하고 싶냐면 되게 솔직하세요. 그리고 이게 정치인이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한다라고 천하람 변호사 말씀해 주셨는데 맞거든요.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군더더기 없이
바로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일반 국민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국민이 이해하는 언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보좌진이 뭐 논평이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 써갖고 오면 어려운 말로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쉬운 뭐 말로. 사자성어 막 수정, 제일 싫어요. 청정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운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전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힘들게 칭찬하셨는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네. 이제 결국엔 정치는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떤 전략적으로 상대를 뭐 약점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많죠. 그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예전의 그런 싸움에서 더 뭔가 일보 진전한 그런 싸움으로 좀 변화해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의식이나 좀 목소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네거티브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네. 네거티브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전략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네거티브에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청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예. 특히나 선거라고 하는 게 자기 진영 집토끼를 단속하고 중도의 표를 공략해야 되는데 중도층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네거티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감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해서 소확행 공약을 뭐 48개까지 공약을 발표하고 신경제 비전 선포식 하면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그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막 후보가 멋있게 했거든요. 네. 그 2달 동안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자라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우리 정당들이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네거티브 전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이 자기 당만 잘하고 자기 당 개혁만 잘해도 뽑아주십니다. 왜 저희가 네거티브를 하냐. 우리가 공격받을 때 할 말 없으니까 쟤들이 더 나빠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쁜 정치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골프와 정치는 머리를 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조금 잘 나간다고 머리 들고 쟤들 저렇게 이상합니다. 턱 들고. 네, 쟤들 저렇게 이상합니다라는 얘기는 굳이 저희가 안 해도 할 사람들 많아요. 네. 많고 뭐 언론들도 해주고 언론도 필요 없고 국민들이 그냥 보시면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보고도 저희 지지층에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민주당 공격을 매섭게 안 하냐? 왜 맨날 가서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만 주로 하냐라고 막 저를 뭐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민주당이 잘못한 거는 저희가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아세요. 오히려 저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셔놓고 사실 준비한 얘기 반도 못했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또 같은데요. 한 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 더 두 분 또 모셔서 네. 또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저희 거침없는 녀석들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전하람 변호사님 먼저. 네, 저는 일단 이렇게 기념비적인 날에 와, 네. 이렇게 라디오로 처음 송출되는 날에 이렇게 저희 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방송이 한 20년쯤 아니 30년 갈 겁니다. 30년쯤 해서 네. 저희 둘이 이제 마치 막 대선 후보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오, 대선 후보. 다시 왕이 됐어, 왕이야. 나올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국 네. 의원님. 사실은 이게 정치가 싸우는 그런 어떤 것만은 아닌데 네. 이런 어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열하게 어떤 주제를 놓고 방송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네. 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말랑말랑하게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좋은 정말 자리였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말 기념비적으로 라디오 공식 송출하는 어떤 그 방송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네. 이제 곧 이제 설이잖아요. 네.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맞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오래오래 해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거침없는 녀석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KBS 1라디오에서 만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날까지 저희는 영원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 여러분 일요일에 만나요.